그러면 외계인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을 수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막 돌아다니면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빛이라는 건 알고 있죠, 그죠?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니까. 자, 그런데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을 시키려면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. 일단 그 핵융합 정도로, 핵융합, 태양과 같은 핵융합으로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을 시키려면은 우주선보다 연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. 연료통이 훨씬, 지금도 사실 우주선 보면은 로켓 발사하는 거 보면은 그 대부분 연료통이에요. 실제 그 우주선 꼭대기에 담긴 조그마한 겁니다. 그러니까 외계까지 근데 다른 별까지 우주선을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가속을 하면은 밖에 나가서까지 그 많은 연료를 계속 갖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영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빛의 속도로 가속합니다. 그러면은 쫙 가속하잖아요. 그렇게 가속하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를 타도 버스를 타다가도 갑자기 팍 출발하면은 넘어지죠, 그죠? 더 빠른 속도로 출발하면 더 세게 넘어집니다. 빛의 속도로 갑자기 가속을 하면은 그 관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생명체도 아무것도 못 견딥니다. 훈련을 받은 우주 비행사가 그 지구 중력의 10배 정도를 한 몇 초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가 만일에 우주 훈련을 잘 받고 우주선을 잘 만들어서 지구 중력 가속도의 10배의 가속도로 가속을 시킬 수 있다. 그런 우주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구 중력의 10배의 가속도로 우주선을 가속을 해서 빛의 속도를 내리면은 한 달 넘게 가속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10G의 가속도로 가속을 하면은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? 갑자기 차가 막 빨라지면은 몸이 뒤로 쫙 붙는 느낌이 나겠죠, 그죠? 그런데 10G면은 어마어마하게 뒤로 제끼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이걸 한 달을 버텨야 돼요, 이 상태에서. 한 달을 버티면 빛의 속도가 됩니다. 그런 다음에 빛의 속도에 닿았으면은 4년을 날아가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요. 빛의 속도로 가장 4광년 정도 떨어졌으니까. 그런 다음에 가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.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? 세우는 것도 갑자기 세우면 안 돼요. 똑같은 관성의 장애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10G의 가속도로 세우면은 이번에는 몸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한 달을 버텨야지 정지를 합니다.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거기서 다시 한 달 가속, 4년 날아와서 한 달 감속, 이렇게 하면은 그 가장 가까운 별까지 빛의 속도로 우주 여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다녀봐야 가장 가까운 별까지 몇 년이 걸리고,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 수십 년, 수백 년 걸리는 거는 보통 예산이에요, 그냥.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다니는 정도로는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좀 그런 기술이 뭐가 있느냐? 영화에 많이 나오는 기술들이 있습니다. 이제 워프 드라이브라는 SF 영화에 흔히 등장을 하는 방법이에요.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물체를 가속을 시켜서 그 속도를 빛의 속도에 이제 도달도 못 시킵니다. 정확하게는 도착을 못 시키고 당연히 넘을 수가 없는데, 이 워프 드라이브라는 방식은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. 앞부분의 공간을 휙 접었다가 한 발 뗀 다음에 뒤를 쫙 펴는 거예요.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그 도사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. 축지법하고 원리가 똑같아요. 축지법이라는 게 땅을 접어서 한 발 떼고 뒤를 다시 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워프 드라이브라는 방식인데, 공간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주여행을 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매번 어디 갈 때마다 공간을 막 접었다 폈다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 돌아다니기는 괜찮은데 아주 멀리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이제 들어와서 명왕성쯤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공간을 휙 접었는데 그 안에 만일에 토성이나 목성 이런 애들이 있었으면 어떡하려고요? 접힌 공간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? 그죠?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매번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겠죠. 그죠?
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쓴 방법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우주여행을 뭘로 했어요? 웜홀을 통해서 했습니다. 웜홀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. 웜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이제 종이를 생각하면은 종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은 종이를 따라서 쭉 가야 되겠죠, 그죠? 그런데 웜홀은 뭐냐면은 그 종이를 접어요. 접은 다음에 구멍을 뽕 뚫어서 그냥 구멍을 통해서 쏙 가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먼 거리를 직접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지름길을 만든 다음에 그리로 쑥 지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인터스텔라에서도 그런 우주여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인류가 앞으로 우주여행을 할 가능성은 향후 1,200년 안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영화를 자문한 그 킵손이라는 교수가 왜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데 웜홀이라는 걸 이제 상정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100년 이내에 인류가 그 다른 별까지 여행을 할 확률보다는 하늘에 갑자기 웜홀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. 그만큼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 외계인이 와야 되는데 외계인이 왔다면 6만 년 이상을 날아서 왔을 리는 없잖아요. 그죠? 빛의 속도로 날아봤자 수십 년, 수백 년 날아서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런 워프 드라이브나 웜홀을 이용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계인이 올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.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현실로 만들려면은 웜홀을 실제로 뚫어야 되고 그걸 통과하는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도 타고 오고 왔다 가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은 제일 큰 문제가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. 이론적으로는 웜홀을 만들 수 있고 통과를 할 수 있고 다 있겠지만 에너지가 웜홀을 하나 만들려면은 우주에 태양 전체를 한꺼번에 에너지로 다 바꿔서 써야 돼요. 그래야지 웜홀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만일에 외계인이 웜홀을 이용을 해서 지구에 왔다. 그렇다면은 걔들은 거기 있던 별 하나를 쓰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걔들이 돌아가겠다. 주변에 혹시 외계인처럼 보이는 사람 있으면은 잘해줘야 됩니다. 돌아가겠다는 생각 안 하도록.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태양을 써야지 갈 수 있어요. 태양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. 외계인이 저기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지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나마도 에너지만 쓰면 된다면 모르겠지만 웜홀이라는 것은 그냥 에너지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물질이었어야 됩니다.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인류가 만일에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그 기술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수백 년,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. 제 생각에는 뭐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정도는 걸려야 이제 그 정도 기술 수준이 되어야 외계인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일에 외계 생명체가 진짜 그 지구를 방문을 하는 수준이 되었다면은 걔들 수준은 우리가 흔히 그냥 주변에서 봤을 때 혹은 영화 속에서 보는 수준 높은 정도의 기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면 어떡할까? 침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지구까지의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외계인이 있다면은 지구를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자기 거예요.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. 이거는. 그러니까 침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침략을 한다면 뭔가 거기 가서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지구에 있는 어떤 것도 외계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. 외계 생명체가 만일에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은 지구를 적어도 침략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. 그런데 문제는 의도하지 않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는 있어요. 여러분들이 막 걸어다니다가 개미집 모르고 밟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정도로 그냥 툭 건드렸는데 지구는 멸망할 가능성은 있어요. 그럴 위험성은 있겠지만 지구를 뭐 침략을 해서 뭐 정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주 여행을 공간을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
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수준이 높은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, 그러니까 인류도 지금 뭐 그 우주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긴 하지만 우주여행을 하려면은 앞으로 몇천 년은 더 걸릴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외계인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.